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석입니다. 오늘이 6월 5일 금요일, 지금 현재 지금 오후 2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한국 증시가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죠.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간밤에 특별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 시장별로는 약간 혼조스러운 그런 모습까지 나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미국 증시에 대한 의존 없이 우리 시장 자체적인 힘, 어, 투자 심리와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상승세를 만드는 그런 기염까지 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코스피가 어느덧 2200 근처로까지 2178인가요? 현재 그 정도 수준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시장 내부적으로 특히 판도 측면에서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간의 코로나 제1 국면에서 시장을 화려하게 선도했던 그런 개별 종목, 그 장세가 어느덧 조금씩 저물어 가고 삼성전자 등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LG화학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이른바 굴뚝주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별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시가총액 언택트와 관련돼서 플랫폼 사업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최근 며칠 동안에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쪽 부류가 서로 대별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한쪽은 그동안 졌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판도의 변화와 함께 약간 주춤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는 유력합니다. 따라서 타협점을 제가 제시해드린 바 있었죠.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줄이고 물량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타임을 노리자 했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고요. 자, 오늘 부분적으로 코스닥 상황이 나쁘지 않고 그 가운데 알테오젠 등 부분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그 전과 달리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까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까지 경계를 좀 하면서 다만 관찰 정도만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현재 이러한 장세는 3분기, 4분기까지 연결되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수 상승 장세, 즉 종목 장세, 제1국면이죠.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하는 제1국면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보다 긴 기간 동안 지수 상승 장세,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 또는 다른 대형주는 맥을 못 추지만 삼성전자만 독주를 하는 그러한 장세가 될 소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는 관점.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한동안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내면적으로 현재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밀접한 분야, 물론 언택트와 관련돼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지만 하드웨어까지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합니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커스까지 맞춰서 본다면 그 정답은 현재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목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에다 올인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보는 복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시장 잠깐 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현재 IT,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동진세미캠, FST,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알테오잔 같은 이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 몇 개를 간단하게 그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매우 재미있는 현상입니다만은, 자, 개인들이 크게 변화되고 있죠. 개미들의 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의미 있게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에서 그런 개미들의 변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포인트를 알아야 이런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아주 좋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 일단 시장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특히 저한테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된 조언을 좀 받고자, 코치를 좀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안내판에 현대중공소 계좌번호가 있죠.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이쪽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420-0553 이 번호로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안내 말씀을 이곳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부터 먼저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 얘기인데요. 신규 휴업수당 신청 건수 매주마다 합니다. 187만 건인데요. 지난 3월 초에 680만 건까지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많이 줄었죠. 9주 연속 감소세가 나왔다는 것이 호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20만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ECB, 지금 현재 ECB 총재가 그 전 IMF 총재 라가르드 총재죠. 이 사람이 ECB 총재인데요. 이 여자분이 현재 채권 추가 매입, 일종의 유럽식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천억 유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전에 4월달경인가요? 그 당시에도 약 7,500억짜리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거든요. 그것까지 합한다면 1조 3,500억 유로입니다. 간헐로 따지면 1,850조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난 2008년도 당시 양적 완화, 당시 자산 매입 규모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히 현재 지금 유동성 확장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준금리는 0%로 동결. 사실 0%니까 더 내려갈 것은 없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아직 제로거든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간을 연장했죠. 현재 채권 매입 기간을 금년 연말까지로 했던 것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확대 정책을 또 이 양반은 시장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그렇게 한 유동성 확대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을 확장적 정책이라고 하죠. 계속 부과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한 점에서 시장의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WTI 가격은 0.3%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할 만한 것은 DXY. 이것은 달러화 지수입니다. 달러화 지수가 한때 상당히 시장 상태가 위험할 때는 100이 넘어갔던 건데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96.7 정도 내려왔는데 이 정도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1216원인데 지금 더 내려왔어요. 8원 60전이 내려와서 121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두 가지 차트가 나와 있죠. 밑에 있는 차트는 WTI 차트입니다. 꾸역꾸역 계속 올라오는 안정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돼서 계속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게 만약에 유가가 급락하면 오르다.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전기처럼 계속 꾸준하게 별탈 없이 상승 추세를 그려갈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음봉이 떨어지고 있죠. 음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환율 자체는 내려가지만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한 가지는 그만큼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의 환차익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200원 아래로 내려가 더 내려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보다 노골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기도 하죠. 일단 그래서 중요한 건데 어찌됐든 지금 박스권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고 현재 수평선이 1200원 선입니다. 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갈 소지가 높아 아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내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12월 그 당시에 있었던 1150원대 그런 정도 수준에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 현재 환율까지 봤고요. 시장은 잠깐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어, 시장 특징주네요. 자, 조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대장초에는 순매수 했다가요. 지금 순매도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이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오늘은 금융투자뿐만이 아니네요. 보험, 투신, 연기금도 동참을 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주체는 금융투자고요. 여전히 금융투자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도 동참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합계에서 현재 이 시각 약 3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약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였던 그들인데 오늘도 한 2천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상당히 강한 현재 어, 순발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증시는 다소 혼란스러웠던 건데요. 일본 증시도 나스닥 선물로 플러스로 반전됐죠. 아마도 오늘 지수가 전략 후강 형태로 올라온 것은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는 계속 컨탱크를 유지를 합니다. 확실하게 강세장을 표시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죠. 최소한 0.5 이상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가 프로그램 매수까지의 힘을 받아서 더 올라가려면 적당하게는 1.00 이상 되면 아주 좋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들 종목을 매수 또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특히 인정과 관련된 뭐 폭동도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서 인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 골드만삭스 같은 데에서는 공식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세 정책이나 재정 확대 정책에 그것 때문에 트럼프 랠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던 건데 그렇게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뭡니까 지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런 문제 지금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그런 그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게 큰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구속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 자체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어떤 측면이든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자체가 약간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지수 밸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현재 실적 대비 12개월 선행 실적 대비 현재 시장 전체 PER 수준이 거의 15배.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15배가 넘어간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상투권에 와 있다 하는 거고요. 미국도 그래요. 25.2배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 30배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미국도 거의 상투권에 와 있는 것인데 워낙 상황이 특수한 만큼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현재가 상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약간 부담이 된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신용 잔액도 벌써 1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있으니 다소 경계를 하자는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오늘 같은 개장초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고 최소한 지금은 코스피는 순매도로 전환되긴 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레이트 머니 무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초유동성,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이러한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증시 주변 자금이 145조 원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입니다. 그 정도로 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0.5% 정도, 0.5%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가 현재 1%가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시장으로, 증시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간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과 시장을 대별해 놓고 봤을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세요. 이런 모습은 지난 2달 동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셌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2국면,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또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어떤 군집을 이루어서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 약간 산발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죠.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딘지 아직은 충분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탐색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무게중심이 대형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현재 탐색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이럴 때가 좋은 종목들을 매수 또는 최소한 현재 갖고 계신 삼성전자 같은 또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후다 등등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 자동차가 의외로 좋아요. 자동차 잠깐 보죠. 현대차, 뭐 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현대차, 이 현대차입니다. 기아차, 풀 체인지 모델이 나왔죠. 7년 만에 나왔다고요. 제네틱스 80인가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죠. 특히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환율 효과가 큽니다. 또 중국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시장 전체, 그중에서도 굴뚝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호재가 된다는 그러한 시각을 현재 갖기 위해 필요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일부 제약주들이 뜹니다. 산발적이죠. 대웅제약이 급등을 하고요. JW 중해제약이 또 오늘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현재 몇몇 종목, 몇몇 다른 동화약품인가요? 동화약품이 또 이것도 급등을 합니다. 동화약품이.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 치료제 또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약간은 우발적인 호재에서 올라가는 거죠. 연속도로 올라갈 지점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이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단기적인 호재에 민감하게 단기 매수자 달라붙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 많은 현재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또는 현재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뜹니다. 알테오젠 한 10일 엄청난 정도는 아니고요. 어제 그저 내려갔던 낙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정도 수준인 11% 급등을 하고 있는, 급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오주죠. 최근 들어서. 오늘도 거래 대금이 2천조가 넘어가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 대금이 2천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천조가 아니라 2천억 원이죠. 2천억 원. 넥스피, 넥스맵, ADC. ADC라는 것은 항체 약물 복합체라는 뜻입니다. 이쪽과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죠. 또 SC 피하 제형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규모가 큰
현재 L-out, 라이센스 아웃, 즉 현재 기술 수출까지 성사가 돼서 규모가 1조 6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기대가 될 정도로 기술력이 탁월하고 지금 반응도 좋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이미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최근 들어 거래가 폭증하는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흐름 전반적인 흐름과 같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알테오전 같은 경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이 알테오젠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좀 무턱대고 장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것은 좀 불편하다, 부담된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한테는 EUB 관련 EUB 4인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극자회선 노관계 삼성전자가 10조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 주인공 EUB. 자, EUB와 관련돼서 제1타, 제1번 타자는 SNS텍에 했던 건데 이미 지난 3월 중순부터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약간 쉬는 모습인데 여전히 매수 구입 관점이고요. 제 2번 타자가 FST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또 올라갑니다. 이 가격에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나쁘죠. 3번 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PSK라고 봤던 건데 PSK보다 오히려 동진생명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진생명이 올라오죠. 원래는 이 종목은 그 전부터도 15,000원, 14,000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도 매수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K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어떤 종목을 잡을까 했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PSK가 조금 더 현재 안전한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오늘 이틀 연속 현재 양봉의 남에 따라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다. 최근 일주 사이에 많이 올라왔네요. 17,000원 정도에서 2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PSK가 좀 낮다. 다만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이고요. 추세적인 판단도 또한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불가하다는 것은 추세적으로는 양쪽 다 비슷해요. 이 내용과 관련된 그 전에 상당히 자주 또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 있기에 오늘은 그런 정도 기술적인 판단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낼까 합니다. 하여간 이들 종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외에 AD테크 이런 종목, AD테크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SP 반도체, 네페스, 심지어 테스라까지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그러면 이들 종목이 다소 늦게나마 움직일 것이고 지금 움직일 때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니 지금 약간 느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하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물량이 많은 것은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물량이 적당했을 때 그때 물량이란 그 얘기도 상당히 좀 막연하죠. 어쨌든 자기가 판단해서 너무 많다 적다를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물량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하는 관점으로.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SKC 여전히 유력하고요. SKC. 그리고 뭡니까? 그 에코프로 BM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갖고 계시는 매수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종목만 사면 된다.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4%는 올라가서 7만원까지. 이 종목. 그렇게 됐습니다. 이 종목은 3박자, 4박자 모든 면을 갖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고 테스, 유진테크, 워닝 IPS도 최근 낸드 투자 8조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 대상이라는 건데, 굳이 한다면 워닝 IPS 조금 안정적이고요. 유진테크도 방막과 관련된 또 현재 원자층 증착 장비와 관련된 특화된 기술이 있으므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위치는 워닝 IPS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5G, 5G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G. 하지만 후보 종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반도체는 아닌데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또는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동시에 걸려있는 그런 종목 하나, 이런 뭐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참고할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하는 그런 대상으로 ITM 반도체인데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 종목은 현재 POC, 여기서 얘기하는 POC는 프로텍션이라는 뜻입니다.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호, 회로 보호 소자와 관련된 건 2차 전지, 현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NP, 여기서 얘기하는 P는 혹시 프로텍션입니다. M은 현재 지금 모듈이라는 뜻이고요. P는 패키지입니다. 스마트폰 쪽이죠. 이쪽과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PM,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ITM 반도체. 지켜보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부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종목입니다. EPS는 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PER수는 18배니까 결코 싸지는 않죠. 하지만 이 종목이 왜 부각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변화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보죠. 자, 개미들이 6월 3일 날, 개미라는 것은 개인을 뜻하는 것이죠. 6월 3일, 어제 그제 1조 3,182억 원이나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들입니다. 현재 5월 18일 이후에 약 2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2조 4천억 정도를 매도했다면 그 자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증시 주변 자금 총합을 보면 오히려 그 총합이 늘었습니다. 전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 약 2조 원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로 따진다면 약 4천억 정도에 빠져나갔던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혀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정도로 거의 안 빠져나가고 증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6월 3일 날입니다. 어제 그제 6,700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5,1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개인들이 주로 매수했던 그 주가 구간은 45,000원, 그 이하에 잡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평균 잡아서 45,000원 내지 5만원, 평균에서 한 47, 8천원 정도에서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5만원 넘어서 일반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본다면 개인들이 최소한 이 종목을 통해서도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개인들이 그동안 봉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 장세에서는 더 이상 봉은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대상이거든요. 그 종목을 통해서 개인들이 그전처럼 깨진 것은 아니라 수익을 냈다는 것이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비싼 가격에서 사고 더 싼 가격에 뭐 4만 원대에서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말이죠. 4만 5천 원대 비싼 가격에 사서 더 싼 가격에 파는 우를 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개인들이 봉이 아니고 그만큼 개인들이 스마트해졌고요. 또 실제로 그 스마트라는 단어에 스마트 마니 아주 산뜻한 현명한 돈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스마트 마니로 표시를 하죠. 스마트 마니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5월 15일 이후 개인들은 그 누적 순매수, 5월 15일 기준 개인들은 누적 순매수가 무려 9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약 26조 정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만 약 9조 5천 정도로 순매수했는데 최근 그 누적 순매수가 7조 9천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 5월 15일이니까 3주 전이죠. 3주 전 대비 약 1조 6천억 정도를 일반 개인들이 팔아 제꼈어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누적 순매수했던 9조 5천억 정도를 이번에 지수 상승 장세에 개인들이 매도했듯이 다 매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매도하지 않고요. 아마도 그중에 절반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다. 장기 투자 물량.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말이죠. 스마트 마니가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기, 즉 배당 투자 목적의 그런 스마트 마니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배당 수익률만 지금 2.8%나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요. 배당 수익률만 시가 수익률이죠. 시가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2.8%나 된다는 거죠. 정기 예금 금리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거액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 투자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 자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개인들의 물량 출회는 초반에만 집중될 것이다. 어제 그제 6월 3일 날 뭐 한 6,700 순매도했듯이 그때만 집중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둔화가 됩니다. 또 중간중간 순매수할 수도 있어요. 또 끝에 가서 아주 또 양차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일반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도하게 됨에 따라서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가 탄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재 그 압축이 되면서 물량 풍기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투자의 순발력도 참 대단합니다. 금융투자가 5월 18일까지 무려 12조 원 가깝게 시장에서 계속 매도했던 사실상 욕먹은 주체입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계속 매도를 하니까 말이죠. 연기금은 그 사이에 3조 원씩, 4조 원씩 순매수하면서 장을 떠받친 반면에 현재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를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당할 정도로까지 현재 비난을 받았던 주체입니다. 그들이 11조 8천억 정도 매도했던 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해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때 5월 18일 4조 3천억 정도 매도했던 그들인데 최근 이틀 동안 1.5조, 1조 5천 정도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는 무려 5,100억 원이나 순매수했다는 거죠. 대변심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들이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았다는 거죠. 이 현재 이 금융투자가 굉장히 감이 빨라요. 저는 더 빠르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기관들 중에서는 그 감이 가장 빠른 게 증권사입니다. 물론 이런 매수나 매도는 단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우나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판도 변화를 읽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시장 전체에서 약 23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그 기간 동안에 약 8조 한때 8조 4천 정도까지 갔다가 오늘 현재 누적 삼성전자의 매수는 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현재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최근이죠. 약 1조 6천 정도를 사들였어요. 걷어들인 개념이죠. 은근슬쩍. 어딥니까? 이 금융투자는 증발력을 발휘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은근슬쩍 삼성전자를 다시 환매수하는 그런 매집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기관들 중에 일부, 현재 연기금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다른 보험이나 또는 현재 뭡니까? 투신사도 거기에 합류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윤곽이 잡히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매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현재 삼성전자를 더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당장 매도할 것은 아니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관이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금융투자가요. 근데 외국인들 보다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분기 돼서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아주 공격도로 매수할 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뭡니까 금융투자가 매수하듯이 뭐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매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루에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4%, 5%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되면 금년에 뭐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7만 원 받습니다만 금년 연말 바로 1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전혀 위험하지도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거기에 부대되는 다른 종목과 엮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고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끝까지 한번 청취를 좀
시청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